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문단의 짜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74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 한과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고 골든벨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면서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중심 문장이라는 것은 문단을 대표하는 내용,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뒷받침 문장은 무엇일까요?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보자. 오늘도 활동 3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아 정리하기. 두 번째 활동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는 연습하기. 세 번째 활동은 국어활동 16쪽에서 17쪽 함께 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첫 번째 활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우리 문단 한 개씩 한 개씩 보면서 함께 중심 문장을 찾고 뒷받침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과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한과에는 약과, 강정, 엿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과를 주로 시장에서 사 먹지만 옛날에는 한과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쳐 봅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이 문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중심 문장은 여기입니다.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어떤 문장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뒷받침 문장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과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이 문장은 중심 문장인 한과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는 문장이죠. 한과에는 약과 강정, 엿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과에 대한 예를 들거나 종류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역시 중심 문장을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이죠. 요즘에는 한과를 주로 시장에서 사 먹지만 옛날에는 한과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역시 한과에 대해서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하는 설명입니다. 나머지 3개의 문장은 모두 중심 문장을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는 문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꿀물이나 조청에 넣어두어 속까지 맛이 배면 꺼내어 먹습니다. 지금은 국화 모양을 본떠서 많이 만들지만
옛날에는 새, 물고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과를 만들 때에는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나무를 파서 반죽한 것을 그 속에 넣어 찍어냅니다. 여러분, 잘 읽었나요? 두 번째 문단에서도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쳐봅시다.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인 중심 문장, 어디인지 밑줄 쳤나요? 선생님하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죠?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찢은 과자입니다. 바로 약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들은 약과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약과의 모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더하면서 중심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단도 함께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입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할 때에는 꿀과 술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끈기가 생길 때까지 반죽을 쳐서 갸름하게 썰어 말린 뒤 기름에 튀깁니다. 깨, 잣가루, 콩가루와 같은 고무를 묻혀 먹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도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쳐 봅시다. 선생님하고 함께 확인해 볼까요?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입니다. 강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하는 중심 문장입니다.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들도 역시 강정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도 함께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엿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입니다. 엿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곡식으로는 쌀, 찹쌀, 옥수수, 조 따위가 있습니다. 엿을 만들 때 호두나 깨, 콩 따위를 섞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락엿을 부러뜨려 그 속에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엿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도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쳐봅시다. 선생님하고 함께 확인해 볼까요? 중심 문장을 어디에 밑줄 그었나요? 바로 여기에 그었다면 알맞게 잘 그은 겁니다. 엿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이는 과자입니다.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죠.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들은 엿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그리고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엿으로 했던 놀이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 엿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77쪽입니다. 77쪽에 5번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보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찾았던 문장들을 이 표에 넣어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각각의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다면 재생을 해주세요. 그럼 중심 문장을 함께 정리한 것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갈 중심 문장은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문장이 되겠지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확인해 볼까요?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입니다. 이 문장이 되겠지요.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엿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입니다.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썼나요? 중심 문장을 찾는 것과 중심 문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밑줄 그었던 중심 문장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각 문단에 어디에 있나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모두 중심 문장이 문단의 어디에 있죠? 맞아요. 가장 앞에 중심 문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문단의 가장 처음에 오고 있죠. 중심 문장은 대표하는 문장이고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단에서 가장 앞에, 가장 처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처음에만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중심 문장은 문단의 앞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강조하기 위해 글의 마지막에 또는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자두가 설명해 주네요. 만약 문단 내용을 가장 짧고 간단히 전하려면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중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중심 문장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문단 내용을 자세히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중심 문장만 얘기하면 될까요? 무엇까지 함께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중심 문장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땐 뒷받침 문장도 함께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심 문장은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전달할 때는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중심 문장만 또는 뒷받침 문장과 함께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글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는 연습하기. 선생님이 이제 몇 개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거예요. 읽을 때 여러분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입니다. 김밥 모양은 동그랗고 빨강, 초록, 노랑 등 알록달록한 색깔입니다. 밥과 김, 여러 가지 속 재료가 어우러져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김밥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밥, 김, 단무지, 시금치, 햄, 달걀 등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 밥에 소금, 참기름을 넣고 잘 섞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에 밥을 골고루 펼치고 밥 위에 단무지, 시금치, 햄, 달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차례로 올린 뒤에 돌돌 맙니다. 마지막으로 김밥을 먹기 좋게 썰어 그릇에 담습니다. 선생님과 한번 읽었지만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잘 읽었나요? 그러면 함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 글에 문단은 몇 개가 있나요? 그렇죠. 총 2개가 있죠. 문단 번호가 1번, 2번으로 쓰여 있어서 알 수 있고요. 문단을 시작할 때 들여 쓴다는 것 선생님이 알려주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문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 하나씩 나누어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책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문장을 찾아주세요. 문단에 대표하는 문장, 중심 문장 먼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심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입니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었죠.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모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은 모두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보다 조금 더 내용이 길지만 역시 두 번째 문단도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나누어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나누어 적었나요? 중심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문장이죠.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4개의 문장 모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중심 문장이 문단의 앞에 오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글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규칙은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칙은 서로 간의 약속 같은 것이어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집단에서는 규칙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규칙을 잘 지키자.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공책에 이번에는 중심 문장만 찾아서 적어주세요. 잘 적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심 문장들은 모두 문단의 가장 처음, 가장 앞에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 가장 첫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규칙은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그러므로 규칙을 잘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정말 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보다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이 문장이 더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문장은 그러므로 규칙을 잘 지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이 처음뿐만 아니라 끝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선생님도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의 글만 더 살펴볼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마움과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한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곡식을 일궈내는 사람들, 추운 겨울날에도 한 길에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중심 문장을 공책에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해서 다시 선생님하고 확인해 봅시다. 잘 찾았나요? 이제 여러분이 중심 문장은 처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끝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첫 문장만 보는 게 아니고 끝 문장도 아마 봤을 거예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문장을 보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고마움과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도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어,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둘 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중심 문장이 앞에도 오고 바로 뒤에도 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긴 두 개가 있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 질문했어요. 물론 우리가 중심 문장은 하나여야만 됩니다. 바로 하나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어떤가요? 문장은 두 개지만 생각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중요한 문장을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처럼 중심 문장은 처음과 끝에 동시에 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입니다. 여러분 국어 활동 16쪽에서 17쪽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읽고 열심히 써서요. 이번에는 붙임딱지를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가 선생님에게까지 들리네요. 국어활동 16쪽을 보면 동물들의 보호색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먼저 읽고 나서 선생님하고 오른쪽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물들의 보호색.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 나뭇잎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초록색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나방은 나무 껍질과 비슷한 보호색으로 천적을 속입니다. 개구리도 사는 곳에 따라 녹색이나 갈색으로 색깔을 바꾸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대표 동물입니다. 잘 읽었나요? 여러분 먼저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붙임딱지를 붙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국어활동 16쪽에 중심 문장을 밑줄 긋고 그리고 다른 색의 펜이 있다면 다른 색으로 뒷받침 문장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붙임딱지를 17쪽에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잘 찾았나요? 붙임딱지를 잘못 붙이면 띄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알맞게 정확하게 잘 붙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심 문장부터 봅시다. 중심 문장은 앞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앞뿐만 아니라 뒤에도 올 수도 있고 앞과 뒤에 같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 이 문장이 문단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애벌레 이야기나 나방 이야기나 개구리 이야기, 카멜레온 문장은 모두 중심 문장을 설명하는 예를 들고 있는 뒷받침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바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확인해보는 내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글도 읽었고요. 글씨도 많이 썼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했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